저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정적으로 노력하던 과정 중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저희가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신고한 여성이 내가 빠지고 나서 찍어라 라고 하는 그 잠깐의 문구를 저희가 발견을 했던 거예요. 오늘은 성매매 과정에서 억울하게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을 보면 성매매를 작년 여름경에 경기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성매매 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갑자기 나 그만하자, 여기서 멈춰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어떤 이유를 통해서 당사자 간에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래 그만하자, 나가면 되자 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성의 태도가 변하지? 라고 하면서 나 혹시 모르니까 좀 증거 좀 남겨놓을게, 나 여기 옆에 벽 좀 잠깐 촬영해도 될까? 라고 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실 주변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이 저희 의뢰인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로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린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불법 카메라 촬영을 통해서 피해자 여성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지금 상대방 남성이 사실은 마치 벽을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그러면서 나의 나체를 촬영을 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몰래 촬영하였다는 112 신고, 그와 같은 관점으로 수사기관을 보겠죠.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뭐라고 했죠? 성매매를 하다가 이 여성의 태도가 돌변했단 말이에요. 이거 좀 뭔가 위험하구나, 나도 뭔가 증거를 확보해야겠다 라는 내용으로 나 지금 여기 벽만 촬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옆에 벽면이나 이 주변을 촬영을 했을 뿐 절대 이 여성을 촬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당연히 여성의 신고를 받고 불법 카메라 촬영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했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나 성매매는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저 절대 카메라 촬영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왜 처음부터 촬영을 하고자 했는가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과거 이와 같은 방어 본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건 성범죄로 인해서 자신은 사실 억울한데 그와 같은 수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 112 신고하겠다 라는 말까지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되자 너무나도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이 여성이 나를 강간이나 성폭행이 아닌데 성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내용을 듣고 여성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고자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점을 사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정적으로 노력하던 과정 중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저희가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분석을 하던 중에 결국 신고한 여성이 내가 빠지고 나서 찍어라 라고 하는 그 잠깐의 문구를 저희가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신고한 여성이 내가 빠지고 난 상태에서,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옆에 벽면을 찍어라 라고 동의를 해준 겁니다. 사실 그 말씀을 반영하면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죠. 나는 상대방 여성에게 촬영을 하도록 허락을 구했고, 나 빠지면 찍어라 라는 것은 내가 빠진다는 조건 하에 찍어도 된다 라는 조건으로 이 증거를 찾아냄으로써 수사가 급격히 방향이 전환됐던 겁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실제로 그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수많은 벽사진, 테이블 사진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주장을 한 대로 벽면, 테이블, 옆면, 밑에 바닥 사진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장의 사진이 실제 발견되긴 했습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흐릿하게 이 피의자의 신체 일부가 찍힌 거예요. 이와 같은 한 장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억울함을 주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불법 카메라 촬영의 범죄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촬영하는 각도, 촬영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신체가 얼마만큼 부각이 되었는지, 시간이 어땠는지, 장소가 어땠는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불법 카메라 촬영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 부합하는 각종 대법원 및 하급식 판례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을 했고, 종국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는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가 없다 라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수많은 증거를 저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빠지고 나서 찍어라 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디지털 포렌식을 모든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당시 흐릿하게 찍혔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 한 장도 불법 카메라 촬영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국적으로 당사자에게는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현재 본인이 억울한 사정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